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여정을 함께 걷는 고요한 동반자, 미니멀 포레스트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떠했나요? 혹시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그럴 때 우리는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아마도 당신의 책상 위 혹은 침대 머리맡에는 그 의지의 대상인 책들이 몇 권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책들이 위로가 되기보다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서점에 들러 표지가 아름다운 책을 고르고 베스트셀러라는 띠지가 둘러진 책을 집어들 때의 설렘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그 순간 그 책에 담긴 지식이 이미 내 것이 된 것 같은 충만한 기분을 느낍니다. 계산대에서 지갑을 열 때는 마치 더 나은 내가 된 것 같은 환상에 빠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바쁜 일상에 치여 책장 한 구석에 먼지가 쌓여가는 그 책들을 바라볼 때면 알 수 없는 부채감과 죄책감이 마음 한 구석을 짓누르곤 합니다. 읽어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남들은 1년에 100권을 읽는다는데 나는 한 달에 한 권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구나. 이런 자책의 목소리가 당신을 자꾸 초라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정작 책이 주는 기쁨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독서를 마치 달리기 경주처럼 생각하고 누가 더 많이 더 빨리 활자를 눈에 바르느냐를 결혼은 시합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주십시오. 독서는 결코 속도전이 아닙니다. 독서는 정보의 습득을 넘어선 영혼의 교감이며 저자의 깊은 사유와 나의 좁은 세계가 만나 충돌하고 융합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책 한 권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이 묶음을 넘기는 행위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위대한 영혼을 내 방으로 초대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독서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우리가 책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수백 년 전의 현자와 마주 앉게 되고 지구 반대편의 지성인과 눈을 맞추며 내가 평생 겪어보지 못할 타인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귀한 만남을 빨리 해치워야 할 숙제로 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만남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읽는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소가 여물을 먹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하여 온전히 자신의 살과 피로 만들듯 우리도 책을 씹어 삼키고 소화하여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책이라는 거대한 지혜의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고 온전히 나만의 보물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세 가지의 깊이 있고 구체적인 독서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질문을 품고 읽기, 즉 목적이 있는 능동적인 독서입니다. 많은 분이 아무런 준비 없이 마치 낯선 도시에 지도도 없이 떨어진 여행자처럼 책의 첫 페이지를 엽니다. 그리고 저자가 이끄는 대로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다가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는 다 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독서는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물은 다 빠져나가고 젖은 자국만 남기 십상입니다. 책을 펼치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의식을 치르십시오. 나는 지금 왜 이 책을 선택했는가? 지금 내 삶을 괴롭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 책에서 어떤 해답을 얻고 싶은가? 나는 이 저자에게 무엇을 묻고 싶은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다독에 대해 경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책만 많이 읽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생각하게 하는 것과 같다. 질문이 없는 독서는 타인의 생각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품고 책을 펼치면 그 책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당신의 질문에 응답하는 살아있는 주원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심리학 책을 집어 들었다면
단순히 이론을 공부하려 하지 말고 도대체 나는 왜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가? 라는 질문을 품고 읽으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문장 중에서 오직 당신의 질문에 답하는 문장만이 보석처럼 빛나며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모든 문장을 다 읽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질문에 응답하는 문장, 당신의 영혼을 올리는 단 하나의 문장을 만난다면 당신은 그 책의 모든 것을 얻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독서는 저 저자의 독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저자가 나누는 치열한 대화여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흔적을 남기며 읽기, 즉 펜을 들고 하는 사유의 전투입니다. 책을 너무나 아끼는 나머지 접지도 않고 줄도 긋지 않은 채 새 책처럼 깨끗하게 보관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물건을 아끼는 마음은 귀하지만 독서에 있어서만큼은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책은 모셔두는 골동품이 아니라 닳도록 써야 하는 도구이자 무기입니다. 깨끗하게 읽은 책은 어쩌면 당신의 머릿속에서도 깨끗하게 지워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펜을 드십시오. 그리고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문장에는 밑줄을 긋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는 물음표를 던지며 저자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는 반박하는 글을 여백에 과감하게 적으십시오. 책의 귀퉁이를 접어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페이지를 표시하십시오. 이것은 책을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 책을 얼마나 치열하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며 저자와 당신의 영혼이 얽히고 설킨 사유의 지도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책이 우리에게 미쳐야 할 영향력에 대해 이렇게 강렬하게 말했습니다. 책이란 우리 내면에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여야 한다. 당신이 긋는 밑줄 하나, 당신이 적는 메모 하나가 바로 그 도끼질입니다. 그저 눈으로만 읽는 것은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펜으로 꾹꾹 눌러가며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책이라는 단단한 얼음을 깨고 그 깊은 심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훗날 당신이 그 책을 다시 펼쳤을 때 당신이 남긴 그 흔적들은 과거에 나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가장 지저분해진 책이 가장 아름다운 책임을 기억하십시오. 책의 여백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운동장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한 가지를 실천하기, 즉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독서가가 있습니다. 100권의 책을 읽고도 삶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과 단 한 권의 책을 읽고도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실천의 유무, 지식을 삶으로 번역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책을 덮은 후 감동에 젖어 정말 좋은 책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감동은 며칠이 지나면 안개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은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부터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이 책에서 얻은 깨달음을 내 일상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에 관한 책을 읽었다면 하루에 물 한 잔 더 마시기를 실천하고 마음에 관한 책을 읽었다면 아침에 일어나 거울 보고 웃기를 실천하십시오. 경제 경영서를 읽었다면 가계부 어플 설치하기와 같은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 하나를 정하십시오. 조선시대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은 독서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독서란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씻고 행동을 닦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지식은 머리에 쌓아두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발로 흘려보내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여야 합니다. 머리만 커지고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독서는 지적 허영심만 키울 뿐 오히려 삶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당신의 행동 하나가 바뀌었다면 당신은 그 책을 완벽하게 읽은 것입니다. 반대로 책의 모든 내용을 암기했다 하더라도
당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그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그저 글자를 구경한 것에 불과합니다. 책은 종착역이 아니라 정거장입니다. 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책을 통해 더 나은 삶, 더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읽은 만큼 살아가십시오. 아는 만큼 움직이십시오. 세상에는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책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다 바쳐 읽어도 그중 아주 일부밖에 읽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느냐는 양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라도 얼마나 깊이 있게 읽고 얼마나 진실하게 내 삶으로 받아들였느냐는 깊이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질문을 품고 나침반을 든 여행자처럼 읽기. 펜을 들고 저자와 치열하게 대화하며 흔적 남기기. 책을 덮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의 작은 행동으로 옮기기.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일 때 독서는 더 이상 지루한 숙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가장 풍요로운 축제가 될 것입니다. 책장 속에 갇힌 지식들을 해방시켜 당신의 삶이라는 대지 위에 뿌려주십시오. 지금 당신의 서재에 혹은 책상 위에 꽂힌 책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들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당신이 말을 걸어주기를, 당신의 손길이 닿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수많은 스승과 친구들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오늘 밤 그 중 한 권을 골라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정중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이제 너의 이야기를 들려줄래? 당신의 독서가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잃어버린 당신 자신을 발견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며 어제보다 더 나은 나로 성장시키는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장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미니멀 포레스트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당신만의 숲에서 지혜의 나무 한 그루를 깊게 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니멀 포레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